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란타 생활정보 시간. 오늘도 조지아 귀넷 척추병원의 김병렬 원장님, 영어 이름은 찰스 킴인데요. 네, 우리에게는 또 김 원장님으로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김병렬 원장님 모시고 또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 의료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원장님 뵈면 정말 아팠던 것도 이렇게 나을 것 같은, 바람만 봐도 건강이 참 이렇게 느껴져요, 진짜. 네. 아니, 저 원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늘 저렇게 여성보다도 더 깨끗한 피부라든지 액티비티한 어떤 그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이 초두부터 이런 말씀 제가 진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드리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그 어른들이 아이들 있잖아요. 갓난아기를 등에 업는 데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손주 손녀들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데서 에너지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 김 원장님은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그 건강의 느낌이 느껴져요. 실제로 뭐 비결이 있으세요? 늘 뭐 비결 물어도 뭐 타고난 체질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건강 강의를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시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는 그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강증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런 건강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식생활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식 같은 것도 조심해서 먹고 그러면서 거기 관련된 자료들을 오랫동안 이제 모았는데 결국은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매번 제가 건강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정말 그 명의는 3분의 명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 2번째는 좋은 음식, 그 3번째는 그 숙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단순하게 들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비결을 자꾸 인간은 찾게 되는데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제가 아는 분이 저기 이제 스톤 마운틴 그쪽에서 이제 치킨 가게를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어요. 거기는 진짜 사람이 줄을 쫙 서는데 그 소스를 그 사람만의 그 소스를 물어보는데 그분의 그 소스의 비밀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뭐 거기에 막 미역 막 이렇게 희한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그게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서울대 엘리트로 다 이렇게 나오셨고 여기서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의외로 그 답이 월맛을 가게 되면은 거기 소스를 팔잖아요. 그럼 그 소스를 잘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왜냐면은 그런 데서 파는 그 소스들이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단순한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뭘 첨가하려고 그러고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특정한 문화의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왠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외로 비법은 굉장히 이제 가까이에 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아까도 뭐 그 3가지 명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음식이라든지 숙면 이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죠. 다른 분들도 지키면서 살고 싶고. 근데 참 이 보면 개인적인 일의 욕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육에서 아주 단순한 이 3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뭐 규칙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뭐 브로큰 됐잖아요. 그러면 식생활도 뭐 제때에 하지 못하고 제 시간에 하지 못하고 뭐 음식도 일단은 배고프다 보니까 골고루 뭐 어떤 영양소를 갖춘 그런 음식이기보다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일단 패스트푸드부터 시작해서 뭐 라면, 쉽게 먹을 수 있고 입에서 뭐 바로 땡길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거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 상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주제가 그 약물 부작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사람이 건강하고자 해서 그 단순한 걸 무시하고
뭐 새로운 보약, 한국 분들 참 보약하면은 뭐 자다가도 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네. 이 보약에 대한 그 애정이 대단하세요. 맞아요. 네. 네. 요즘 같은 이제 이런 그 간절기라 그러잖아요. 네.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네. 혹은 또 겨울에서 이제 막 봄이 시작되는 이때에 그 보통 이제 보약을 먹으면 참 좋다 해서 뭐 가정의 가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족들 이렇게 약들을 많이 그 건강한 보조식품들을 많이 먹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부작용이 많이 나요. 부작용이 있죠. 네. 네. 특별히 이제 그 보통 보약 이러면 우리는 옛날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약방에서 뭐 달여서 이렇게 오랜 동안 그 탕약기에다가 달여서 네네. 예 하루에 몇 차례씩 마시는 그런 보약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네. 녹용 뭐 네. 인삼 뭐 여러 가지 넣어서. 네. 근데 그런 체질마다 안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도 있고. 부작용들도 어떻게 있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먹고 있는 이제 보조 식품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론 좋은 거, 몸에 좋다는 거 찾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이 생각나는데요. 구약에 네. 보면.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TV나 인터넷이나 어떤 신문 그런 데서 이제 발췌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야, 나는 진짜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많이 알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건 아시는데 이제 그 제대로 잘 모르셔가지고 겪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쉽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 좋다고 먹는 뭐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굉장히 좋지만 네. 그거를 이제 뭐 후라이, 계란 후라이 같은 거를 만들 때 그거를 뿌리게 되면은 그 고온의 온도에 이제 그 올리브 오일 넣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기름의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좋은 기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가정주부들이 네. 가족들 위해서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할 때 올리브 오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고온의 온도에서도 그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뀌지 않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아셔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좋다고 보조로 드시는 그 오메가3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통 그 어떤 생선 간에서 축출하거나 이제 플렉시드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축출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생선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걸 이제 뽑아냈을 때 또 그 안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중금속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걸 드실 때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도 그 팔마수리컬 그레이드 그거는 그 그 오메가3에서 다시 한번 중금속을 빼고 나오는 그 오메가3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셔가지고 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실 때 또 이제 붓지 말라고 그 테플론 까만 거 이렇게 네네. 씌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고온의 온도에서 거기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그 발암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잘 아셔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테플론을 쓰지 않은 그런 그 프라이팬을 쓰는 게 좋지 않나. 네, 이제 보통 그 건강 음식 혹은 네. 건강한 그 보조식품들, 뭐 네. 약을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일반 이제 어디가 아파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몸살 감기가 와서 약을 그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녁에 아주 막 잠이 너무 안 올 것 같은 그런 몸살 감기가 심하게 와서 타이레놀 PM을 2알을 이제 동시에 복용했거든요. 네. 아우, 오른쪽에 이게 막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그 몸살 감기약에다가 또 그
저녁에 좀 숙면을 취하려고 그 타이레놀 PM을 먹은 것 자체가 이게 좀 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막 아차 싶어서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좀 마셨더니 이 근육 경련이 막 오던 게 이렇게 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럴 때 좀 무슨 비상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네. 카이로프랙틱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 아니, 약을 먹고 그 몸에 오는 그 어떤 경련, 근육 경련 뭐 이런 것들이 카이로프랙틱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카이로프랙틱 하게 되면은 어떤 그 교통사고 날 때만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뇌하고 척추하고 우리 몸에 이제 CNS라 그래가지고 센트럴 너브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척추에서 그 신경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어깨로 팔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오장육부 그다음에 그 다리 쪽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 그 평상시에 이제 그게 제대로 모든 게 작동이 되면은 이런 심텀들이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대로 어떤 신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이런 반응들이 오는데 물론 다리가 그렇게 저리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될 때는 카이로프랙틱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 주위에 굉장히 좋으신 닥터들도 많고 그러시니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그 환자분한테 제가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그걸 이제 보면서 그 숟가루 거기에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사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 되면 알만 유명한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어떤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숟가루를 가지고 가겠노라고.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우리 국장님이 경험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셨는데 정말 저도 처음에는 약물 부작용? 부작용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를 드시고 나서 굉장히 효과를 보셨어요. 아, 쑥가루가 아니라 숯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나무를 태우고 나무 태운 숟가루. 예. 그 쑥가루가 뭐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 약물 부작용 시에? 보통 이제 그 일반 병원에서도 응급시에 대비해서 그런 숟가루를 그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자살을 하려고 어떤 포이즌 같은 걸 드신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독성분을 그렇죠. 독성분을 그 숯이 굉장히 면이 넓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물 필터하는 통 같은 걸 보면 그 안에 그런 가루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 수돗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불순물들을 그렇죠.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약사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제가 권유하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알고 계시면은 응급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상식적으로 좀 들어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숯 하면은 정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그 매주 띄울 때 간장 이렇게 그거 빼내고 뭐 이러실 때 보면 꼭 그 간장 이렇게 맞아요. 만드실 때 위에 매주가 둥둥 뜨는데 거기에 숯을 넣으셨던 기억이 나요. 네네. 예, 그만큼 이제 불순물들을 네. 다 빨아들이는데 숯만한 게 없다 네. 이러셨는데 네. 진짜 네, 그렇군요. 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 작은 그 지식 안에서는 네. 이제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정수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물 속에 참 우리가 보통 마시는 수돗물, 이 수돗물을 요즘 그냥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예,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성분들이라든지 네. 뭐 조지아물이 타주에 비해서는 그 이 수질 조사, 자체 조사로 통계로 보면 상당히 그 50개 주에서 좋은 편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그 정수기에 보면은 그 뒤에 정말 숯 가루가 거기 내장되어 있어서 뭐 삼투압이든 뭐를 할 때도 그 숯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이 다시 나오게끔 하는 것만 봐도 숯의 효능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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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제 그 뭐 건강 보조식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특별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찾는 음식들이 있고요. 네. 또 발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 동풍이라 그러잖아요. 통풍. 네네. 예, 막 이분들은 건들지 않아도 되게 아파하시고 이러는데 네. 이런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섭취해서 좀 좋을 만한 그런 보조식품이나 뭐 권할 만한 그런 음식물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보조식품 그런 거는 이제 좋은 음식, 좋은 보조식품들이 많으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쪽으로는. 근데 네. 이제 조금 피해야 되는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네. 그런 아까 분들 이제 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피해야 할 음식을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피해야 할 음식들 그분들 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흡연이나 이제 음주를 하시면 그건 꼭 피했으면은 더 좋아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기 있는 특히 튀긴 음식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이제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야식 늦은 시간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또 음주하시는 것들 그런 걸 피하시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근력 운동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하도 한국에서 연예인들 중심으로 몸짱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 그런 운동들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만 위한 운동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드신 분들 40대, 50대, 60대가 되실수록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운동을 할 때 생기는 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은 우리의 그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그런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안에서부터 이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데 외부에서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 있잖아요. 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상업적으로 크면서 거기에 이제 항생제라던가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어서 그런 걸 고기나 우유나 그런 치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걸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밸런스도 깨지고 또 어떤 유산균 밸런스도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퀄리티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좋은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 이제 현대병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육식으로 자꾸 식단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부작용들, 뭐 참 입에서 당기기도 하고, 네, 뭐 먹고 싶죠, 자꾸.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름기, 예, 지방 성분 이런 것들이 뭐 다 나쁜 거는 아닌데, 네. 어쨌든 저는 그 미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식단 자체가요. 뭐 한국도 먹긴 먹지만 사실 서구 문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한국은 일단 발효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맞아요. 먹기도 하고 네. 그 발효된 음식을 다시 재가공해서 네. 찌개라든지 뭐 네. 김치도 숙성시켜서 익히지만 그걸 네. 다시 또 김치찌개로 네. 이렇게 변환시켜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서양 음식 보면은 날개 많다. 넌 네. 날걸로 먹으려고 하냐? 뭐 네. 옛날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생거를 많이 먹는다는 느낌을 갖는 게 네. 그 샐러드 같은 데 보면 그 각종 야채들을 이렇게 서로 조합해서 네. 거기에 약간의 그 바베큐 닭고기 뭐 이런 것들을 위에 얹어서 같이 이렇게 네. 먹는 걸 보면서 한국 음식만큼 참 맛있는 음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음식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면 과연 다 그런 숙성시킨 음식만이 다 좋은 걸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간혹 하거든요. 예.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딱 만약에 나누어서 육식을 택할 거냐, 뭐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질 거냐라고 한다면 원장님은 어떻게 좀 어느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네. 베제테리안, 채식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는 아니고 한 60%. 60%. 예, 60% 베제테리안이고 나머지는 이제 저도 고기를 먹는데 네. 될 수 있으면 고기를 드실 때 우리가 뭐 항상 그 어떤 유기농, 그런 화학 물질을 쓰지 않은 고기들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 살짝 끓여서 그 핏물을 한번 버려요. 거기 안에 있는 이제 항생제라든가 성장 호르몬 같은 걸 한번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든요. 네. 그게 참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머릿속에서 네. 보통 왜 김치찌개를 할 때 네. 돼지고기 넣으면 참 맛있거든요. 부드러워지고. 네. 근데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생걸로 썰어서 넣는 것보다 한번 삶아내고 그 물을 버린 다음에 그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끓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얹는 네.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버뜩 들거든요. 네. 그런 또 묘수가 있었네요. 네. 네. 바로 이렇게 합성을 시키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하나요? 뭐 올게닉 요즘 표현을 많이 하는 건강한 건 알지만 사실 식재료 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맞아요. 일반 그 식재료 값하고 올게닉으로 그리고 또 그게 구분되는 정말 오게닉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대체 올게닉인지. 계란만 봐도 이 정말 어떤 거는 뭐 케이지에서 뭐 올게닉이다. 어떤 거는 뭐 완전히 프리로 들판에서 키웠다. 뭐 어떤 거는 뭐 닭장 안에서 키우는 대신에 뭐 사료는 거기에서 가격 변동이 조금씩 네. 그래서 원래 뭐 제일 비싼 게 싸다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셨듯이 네. 제일 비싼 건 제일 좋을 거 하고 보면 사실 그것도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지혜롭게 고기류도 예, 우리 원장님 권하신 대로 그런 루트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그 박사님 건강 강의 때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메디컬 닥터인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강의하실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당뇨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식생활을 하고 당뇨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당뇨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지만 내가 정말 당뇨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범사에 조심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연예인, 방송인 중에 그런 분 봤어요. 본인의 그 건강 비결 가운데 하나가 보통 이제 똑같은 일상적인 식단과 뭐 식사 양을 쭉 해놓은데요. 차려놓고 이렇게 뭐 젓가락 다 놓고 그런데 그렇게 상차림을 딱 해놓고 거기에서 항상 그 절반으로 나누더라고요. 똑같이 차려요. 차려놓고 밥 한 공기가 있으면 반 공기만 거기서 나누어서 덜어내고 뭐 국이 딱 한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서 절반 덜어내고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기도 하겠지만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 건강을 지키는데 스스로의 약속과 스스로의 어떤 규칙적인 생활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그 메디컬 닥터께서 말씀하신 예, 그런 조언들 내가 비록 지금 건강한 모습이지만 당뇨 환자인 듯 생각을 하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또 그런 그 식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참 명언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애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에 나와주신 조지아 귀내 척추병원의 우리 김병렬 원장님과 함께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